네, 미국 증시는 괜찮을지 유동성 3형제인 지급준비금 그리고 RRP 영래포라고 하고 TGA 이거 뭐 미국의 통장이죠. 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우리 현재 지금 보유해야 하는지 잠시 쉬어가야 하는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3대 유동성 중 TGA, RRP는 많이 언급했습니다. 지급준비금은 별로 언급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언급해 보겠습니다. RRP, 역레포라고 합니다. 리버스 레포. 연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기관이 연준의 돈을 빌리는 게 기본인데 이거를 레포라고 합니다. REPO. 그런데 반대로 연준이 돈을 역으로 빌리니 리버스가 붙었습니다. 명칭이 붙은 거죠. 그래서 리버스 레포. 발음 어렵네요. RRP라고 합니다. 연준이 돈이 없어서 금융기관에 돈을 빌리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으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죠. RRP는 연준이 금융기관에 돈을 빌리면서 시장의 돈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역레포 잔고가 늘어난다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을 연준이 열심히 흡수한다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반대로 역레포 잔고가 줄어든다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 일부를 연준이 공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연준은 QT라고 하죠. 양적 긴축을 하면서 코로나 때 풀린 유동성을 회수하고 있었습니다. QT를 하지만 역레포 잔고가 그 이상으로 줄어들면 겉으로는 유동성을 줄이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유동성이 줄어들지 않게 되죠. 역레포 잔고가 줄어들고 있는지 쉽게 알 수가 있는 링크도 있는데요. 세인트루이스 연준이 매일 공지하고 있습니다. 25년 9월 25일 역레포 잔고가 480억 달러였습니다. 2023년 초 2조 3천억 달러까지 올라갔던 역레포 잔고가 480억 달러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이죠. 와, 이게 2023년 1월부터 역레포 잔고가 엄청 줄어드네요. 거의 2조 수준이 시장에 풀렸다는 거고 공급이 되었다는 거고 그게 증시를 밀어올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조 3천억 달러에서 480억 달러로 줄어든 역레포는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기업과 증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역레포 잔고가 줄어들면 미국 S&P 500이 상승하는 이유죠. 뭐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2조 3천억 달러에 달하던 역레포 잔고는 9월 25일 기준 480억 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줄어들 만한 역레포 잔고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이죠. 미장을 밀어올리던 유동성의 한 축에 힘이 빠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역레포가 소진되었다고 시장에 충격이 무조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던 역레포가 앵꼬나면서 유동성 공급 주체 중 하나가 힘을 잃었다고 보면 됩니다. 주식은 누군가 더 높은 가격으로 사줄 사람이 있을 때 오르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높은 가격으로 사줄 수 있는 배경에는 풍부한 유동성이 있죠. 지금까지 미국 단기채를 사주고 코인을 매수하고 증시로도 들어왔던 유동성 중 역레포 자금이 앵꼬가 난 상황입니다. 역레포를 채우는 방법은 역레포 금리를 올려서 자금을 빨아들이면 됩니다. 시장은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는데 역레포 금리를 올리기는 힘든 상황이죠. 이번에 할 이야기는 지급준비금입니다. 고객이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은행은 일부를 연준 계좌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치금을 바로 지급준비금이라고 부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연준은 지급준비금의 이자를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IORB라고 하는데요. Interest on Reverse Balance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연준의 단기 자금을 맡기고 이자도 받아가는 무위험 자산이 지급준비금입니다. 지급준비금도 세인트루이스 연준에 가면 확인을 할 수가 있죠. 2025년을 보면 지급준비금도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팬데믹에 대한 대응으로 연준이 대규모 양적 완화 QE를 실시하자 막대한 유동성이 은행 시스템에 공급됩니다. 2021년 말 지급준비금은 4.2조 달러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이 시기 나스닥 S&P 500은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며 유동성 바티를 경험합니다. 이런 거 잘 기억해 둬야 하겠습니다. 그렇네요. 쭉쭉쭉 올라갈 때는 정말 쭉쭉쭉 믿고 사도 되는 거였군요. 자,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며 영적 긴축 QT를 시작하자 4.2조 달러까지 늘어났던 지급준비금은 3조 달러 초반까지 빠르게 감소합니다. QT를 하고 지급준비금이 빠르게 줄어들었던 2023년 3월 미국 은행이 파산을 한 SVB 사태가 일어납니다. 연준은 너무 빠르게 양적 긴축을 위험을 파악했고 유동성 공급을 재개합니다.
국제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던 BTFP를 시행한 것입니다. BTFP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난번 이야기에서 언급을 했었고, 연준이 BTFP만 한 것은 아닙니다. RRP도 줄이며 시장의 유동성을 간접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한 것이죠. 2년 반 동안 RRP는 거의 다 까먹었고 지급준비금까지 2023년 수준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재무부의 마이너스 통장인 TGA도 민간 유동성 흡수에 합류합니다. 2025년 7월 3천억 달러였던 TGA를 2달 만에 목표 수준인 8천억 달러까지 채웠던 것입니다. 와우, 2달 만에 이렇게 채울 수가 있는 것이군요. 네, 이런 것도 잘 파악해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TGA 잔고를 채우는 것은 국채 발행도 있지만 9월 법인세 납부도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법인세를 내면 TGA는 늘어나지만 예금이 줄어들며 지급준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1천억 달러 정도는 법인세 효과입니다. 네, 그 TGA 잔고 중에 1천억 달러는 법인세로 들어왔다고 하네요. 아직 인플레이션이 목표로 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게 문제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QT를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니 QT를 종료하기에는 대의 명분이 약한 상황입니다. 무엇인가 시장에 충격이 와야 그것을 이유로 QT를 종료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무엇인가 시장에 충격이 와야 그것을 이유로 QT를 종료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유동성 파티가 끝나가려나요? 네, 한 줄 코멘트 읽어보겠습니다. RRP 잔고는 앵코가 낮고 TGA를 채우는 과정에서 지급준비금도 위험한 수준에 근접하기 시작합니다. 민간 유동성이 말라가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민간 유동성 축소는 위험자산의 변동성을 키우고 달러 강세 그리고 신용 위험 높이게 됩니다. 유동성 파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